자, 공매도 제게 첫날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은 장세, 예상이 어느 정도는 됐던 장세.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대형주가 여기 이제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정 범위를 포함시켜놨는데, 예를 들어서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군, 한진칼도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 기준에서 일단 하락률이 높은 종목군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여러 페이지를 한번 쭉 보고요. 1조 이상짜리 이렇게 하면 9천억 이상이 되겠죠. 9천억 이상짜리 종목에서 등락률이 상승률이 높은 쪽의 기준과 효성이 가장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 만도, 그다음에 제일괴 이런 식으로 쭉 형성이 돼 있습니다. 효성화학. 그러니까 실적이 일정 범위 뒷받침돼 있고, 주가가 오른 쪽은 공매도로부터 해서도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두들겨 맞는 흐름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예를 들면 나노스가 어떤 악재 요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노스의 보호해수 물량이 풀린 건가요? 어찌됐건 이쪽에 아까 그다음에 모령제약이라든가 신풍제약, 의약품 쪽이 조금 아무래도 취약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동국제강도 업황도 좋고 다 좋습니다. 거기 이제 프로그램까지 65만 주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고 손바뀜도 상당하다는 건데, 이 매수가 이제 기존의 대차 물량을 상환하려는 매수가 되는지, 또 기존 공매도 물량을 받아가는 물량이 되는지, 어쨌든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물량만 잡는.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강세를 띄었습니다만, 그에 대비해서 이제 조금 가파르게 실적 대비 철강 업종의 실적 대비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조금 두들겨 맞았다라면은 이제 두들겨 맞은 거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오늘 이렇게 많이 밀렸죠? 좀 많이 과하게 미끄러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렇게 돼 있고,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좀 두들겨 맞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매수인데 셀트리온 SK 같은 경우 왜 밀리느냐? 그 프로그램 이외에 이제 수급이.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이제 HMM 같은 경우에 과연 수급이 어떤 식으로 형성돼 있느냐? 오늘 분명히 프로그램 매도가 많기 때문에 매도인데, 한국투자증권 쪽의 매집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UBS 쪽의 매집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형성됐는지. SK 이노베이션이 또 조정폭이 5%까지. 오늘 어쨌든 LG화학도 좀 많이 두들겨 맞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IT라든가 이런 쪽에 좀 조정폭이 과도한 쪽은 일단은 그나마도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자동차 쪽의 경우에는 상당히 탄력적인 가격 반발력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못 미치지만 기대 요인에도 못 미치고 장중 기준의 흐름에 대비해서도 좀 많이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중 내내 보셨던 게 이제 공매도죠. 그러니까 업틱률이라고 했고, 원래는 사실상은 이제 현재가 밑으로 집어 던질 수 없다 이 기준인데, 그것도 개선이 돼야죠. 무슨 얘기냐면 현재가라는 걸 이걸 두 개를 묶어서 놓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제 입장이라면 공매도 룰이 조금 뭐랄까요, 유리하게 되려면 개인들 입장에서 유리하다. 하여간에 요렇게 요 호가에 내놓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 위의 효과. 왜냐면 여기도 현재가로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 위의 효과. 근데 지금 규정은 현재가에서 밑으로 던질 수 없다, 일로 던질 수 없다라는 것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공매도가 계속 있는 쪽을 보면은 이쪽에 매도 잔량이 없고 여기에 매도 잔량이 꽉 차 있는 경우.
그런 게 이제 공매도일 가능성이 좀 높죠. 개인들의 경우는 중간에 호가 비어 있는데 왜 여기다 놓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매도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집어 던진다 이 개념이 아니죠. 공매도를 한다는 쪽은 어느 쪽이 공매도를 해요? 아무래도 우량주를 갖고 있는 쪽이 비우량주가 과도하게 올라와 있을 때 그쪽에서 큰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해지성의 물량도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공매도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를 하는 쪽이 외국인 기관이란 말이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근데 그들이 비이성적으로 공매도를 한다. 우량 종목에 공매도를 한다. 그럼 그쪽도 감사팀이 있죠. 그 감사팀에서 너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매도를 하니? 남들은 다 사는데.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뭐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공매도는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의 공매도를 형성시켜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대형주에 대해서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해지입니다. 해지. 선물 쪽의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선물과 옵션의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 선물이라는 것과 옵션이라는 거는 상품이 사실은 없는 거죠. 없는 거를 가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기일에 그것을 인수 방식과 인수하지 않고 그냥 정산 방식, 이 두 가지로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인수 방식이 아니라 정산 방식이 되겠죠. 어찌됐건 그것을 시장을 조성하는 쪽이 LP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LP가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옵션 가격을 누구 한 명이 막 장난을 쳐서 외가 가격의 상품을 많이 샀어요. 행사 가능성이 희박한 상품을 많이 샀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우선주처럼 비이성적인 폭등을 연출해. 그렇게 돼서 개인들이 따라붙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시장 왜곡 현상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도 시장 조성자가 있어요. 유동성이 적은 종목은. 그 시장 조성자의 역할을 LP들이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버스 상품, ETF 상품의 인버스라든가 혹은 선물에서의 매도 혹은 선물에서 옵션에서 풋상품에 대한 매수 이렇게 되면은 그냥 도박처럼 가만히 LP가 판매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조성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매도 물량을 받았으면 그 매도 물량만큼 고르게 코스피 200 지수 종목에 고르게 매도를 해야 됩니다. 고르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야. 그 물량이 거의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해치성 물량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전체 추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들도 공매를 하는 게 공매를 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장의 순기능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과도한 종목을 당연히 수익을 목적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공매도의 흐름이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져간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수익을 목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해치성의 기준, 그 해치 물량은 뭐 인덱스 상품도 있을 수 있고 선물 옵션, 주식 선물 또 ETF, ELS, ELW 이런 상품 여러 가지. 또 시장 조성자로서의 기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흐름들을 다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주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오늘 기준은 뭐 나 공매도야 라고 이렇게 써있지 않죠. 대차 부분 또 공매도 이제 추정치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거래대금의 3% 미만. 뭐 당분간은 기사들 계속 나올 거예요. 그 기사들 좀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오늘 뭐 프로그램 쪽에 매수 하이닉스의 과도한 그 매도 권역 부분의 매수 전환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도 보통 때보다 오히려 제한적인 매도 물량 그리고 LG 전자도 마찬가지. 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넣어주고 말아 뭐 이런 물량들이 아니라 이노텍 좀 과한 편의 조정이 나온 거고요. 디스플레이도 강도 있게 들어올릴 때 프로그램 매수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두들겨 맞았죠. 공매가 나온다는 것도 일정 범위 확인이 됐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74만 6천 주의 손바뀜 이후에 매도 물량이 있었는데 그중에 개인들이 따는 건 다소 제한적이었다. 매도와 400만 주의 매도와 매수 부분은 360만 주예요.
뭐 단타 치고 막 거기서 밑에서 사고 단타를 쳤을까요? 그게 아니죠. 밀고 내려간 쪽은 밀고 내려갔고, 또 뭐 인위적으로 밀고 내려가서 저가에 받으려고 했던 쪽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공매도 하는 쪽이 일부 있었다면 공매도도 했고, 편입 기준을 설정할 쪽은 실적 좋아하고 편입할 쪽은 편입을 했고, 그러니까 너무 공매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이제 잦아들면 얘는 영향이 없구나 라고 점진적으로 잦아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그 매도의 기준은 어차피 이쪽도 예전에 델타항공에서 들어올 때의 창구가 제 기억이 맞다면 UBS인가요? 지금 하여간에 메릴린치나 모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들 쪽의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의 흐름으로 기준점을 설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쪽의 흐름보다도 일단은 연기금 쪽, 그리고 이제 오늘 만약에 공매도가 형성돼 있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게 공매도다, 외국인들 물량이 공매도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20% 이상이 공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5% 이상 밀렸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 공매도 정지에 들어간다, 하루, 뭐 이런 기준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흐름에서는 누가 이제 사는지, 연기금에서 사는지, 혹은 이제 뭐 삼자연합 쪽이 와해가 되긴 했지만 그쪽에서 살 건지, 혹은 산업은행 쪽 뭐 돈 들어오자마자, 국민의 혈세 들어오자마자 일단 어찌됐건 주가가 밀려서 아직 뭐 행사한 거라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연기금이 뭐 혹은 다른 쪽이 좀 사줄지, 그거는 이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공매도 부분도 이쪽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유통 물량 자체가 적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것조차가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했다면 뭐 굉장한 낭패를 볼 수 있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공매도 부분이 일정 범위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계속해서 밑에서도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계속 잡아갔어요. 계속. 손바뀜이죠. 뭐 기관 쪽이 공매도를 했던, 누가 했던, 결국은 개인들이 오늘도 물량을 뺏긴 거예요. 주가는 밀렸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면 수급 범위는 개선되어 있는 쪽으로, 누군가 던진 물량 밑에서 손바뀜으로 받아간 쪽으로. 현대차 기준도 일단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러니까 월초에 항상 이제 보시면은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요, 판매에 관련된, 실적에 관련된 월별 내용들을 공시를 해줍니다. 월초에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의 강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죠. 단기 실적, 정기 실적에서 판매 대수에 대해서 해외, 국내 이렇게 매달 뭐 일날 이렇게 발표를 해주니까 오늘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도 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이 이제 5월의 기준에서 우려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번 4월 누적 실적까지 이렇게 해서 올려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장 끝난 이후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전기 대비해서 단기 실적이 3월 대비해서는 일부 축소가 됐지만 반도체 내란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제 해외 쪽의 폭발적인 증가세 기준은 아무래도 뭐라 그랬어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엔화 강세가 좀 더 두드러졌다고 그랬죠. 그 엔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의 흐름. 그래서 그 범위로 놓고 본다면 실적 개선폭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이제 정부, 또 미국 정부에 발맞춰서 친환경 쪽의 기준, 뭐 그런 쪽으로도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도 팝업차 하나 해주세요. 기아차라든가 현대모비스도 그런 그 기준에서의 추이 부분을 잘 연동받아서 움직임이 나와주기를. 프로그램 쪽의 매도, 프로그램 쪽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수급 범위의 매도 기준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도 기준에서도 오늘 45만 주면은 1%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그간의 이제 뭐 대차 물량의 해소일지 아니면 뭐 신규 편입의 기준이 될지. 오늘 같은 날 이제 컨센서스,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일부 과다한 낙폭으로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악재 뭐 둔감한 체력 뭐 이렇게도 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기준에서의 보고서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이겨내고 주가는 엄청난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이제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잡고 돌리는 그 추이 범위, 그리고 공매도에 이쪽이 그 연동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실적이 원체 뛰어나서. 그래서 NH투자증권 쪽의 목표 주가를 낮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장 전에 나왔어요. 개장 전에. 개장 전에 나오고 장중에 이제 재탕 삼탕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뭐 꼬리가 일부 달려있다 할지라도 강세 흐름으로 잘 마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시가총액이 어차피 3조 미만이라서 큰 의미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 기준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도의 기준도 좀 이제는 공매도가 재개됐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군, 실적이 되는 IT, 자동차, 그리고 이제 뭐 해운 좀 이따 HMM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좀 높거나 자산 가치 대비 좀 더 많이 올라 있는 케이스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 기준을 좀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 종가는 조금 올려놨는데 시간의 전량이 3,600주 있어요. 내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그러니까 3시 반에 나올 걸로 예상은 되는데 실적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상당히 물량을 떠안았어요. 그러니까 들어 올려지고 두들겨 맞는데 두들겨 맞을 때 보니 공매도가 일정 범위 있는 것 같더라. 그 기준이죠. 그러니까 매도의 외국 기간이 40만 주 정도 매도. 그리고 이제 매수는 25만 주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있죠. 뭐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치는 많이 나오는데 뭐 그 실적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게 차익 실현으로 오늘 나왔을 수도 있고 당장 내일이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뭐 말 그대로 공매 기준에서도 설정돼서 나왔을 수도 있고. 어차피 이제 추정치 부분이 지금 뭐 컨센서스가 조금씩 더 상향되고 있고 하반기까지도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효성그룹주들의 PBR 대비해서는 그나마도 이제 금호석유 PBR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PER도 뭐 현재 주가에서는 그렇게 버거울 정도 수준은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뭐 크게 노출돼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LG화학의 그 흐름처럼 실적 발표 나오고 오히려 재평가를 받는 그런 기준점도 좀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라텍스 관련해서 PB 라텍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적 거기에 이제 수급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미래에셋 쪽이 이제 과연 저것이 뭐 기관 외국인의 손바뀜이냐 순수 개인이냐. 근데 8만 주 9만 주 가까이 매수이라고 한다면 그 물량 적진 않죠. 8만 주만 잡아도 뭐 200억 이상을 매수한 거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HMM도 해석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 삼성 엔지니어링, 호텔신라 오늘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5% 가까이, 그죠? 100만 주, 거의 뭐 200만 주 가까이. 그러니까 200만 주 가까이 들어왔으면은 5% 가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오버슈팅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쪽은 5% 이제 진입 범위를 가져갔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뭐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나쁘진 않습니다. 누적적인 수급 범위 놓고 좀 보시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 올리면서 이제 수급 개선 보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4월 15일 기준에서 수급 범위 보고
요럴 때 이제 돌려질 때에서부터 가지고 가신 분들은 이제 뭐 20% 수준이 될 텐데, 아쉬운 건 이제 공식적인 매매 사인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 개별 기준 설정. HMM의 경우가 프로그램 매도세 56만 6천 주에 10만 주만 개인이 떠안았다라고 한다면 내일 정도에 창구 동향 보고 한번 기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일 날인가요? 12일인가요? 그래서 MSCI 지수 편입 기준의 수급 범위도 한번 놓고 봐야 돼요. 이 정도라면은 한번 조심조심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쪽은 뭐 차익 실현이 됐든 공매도가 됐든 매도를 하고 있고, 매수하는 쪽은 뭐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타 외국인과 기타 법인이 좀 많이 샀어요. 기타 외국인과 기타 법인. 그들을 외국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이제 기타 외국인은 말 그대로 옆집 토마스형. 그리고 기타 법인은 이제 일반 법인의 기준인데, 그게 어느 쪽일지는 뭐, 그리고 외국인 기관 쪽의 수급 중에 UBS와 한토의 수급이 어떻게 형성돼 있을지, 그리고 이제 주가의 기준의 가격 매릿이 부각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우리는 차익 실현 일단은 36,000원대 중반에 해놨으니까, 36,000원대 중후반에 해놨으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뭐 어느 방향으로든 편안하게 접근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공매도의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 공매도 때문에 우리 종목군 또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될 것 같느냐, 힘들지 않느냐. 근데 그런 그 관점보다는 우리 종목군의 기준보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 말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HMM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종목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실적이 일단 어찌됐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매도뿐만 아니라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오늘 들여다보니 한쪽에서라도 이제 좀 숨쉴 공간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냉정하게 들여다보자. 무조건적으로 이거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전략 마무리해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질문 기류스님께서도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굳이 왜 여기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셔서 밑에서 다시 편입한다의 기준보다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공포감은 일정 범위 해소가 돼가고 있구나, 시장에서도 해소가 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군들 자체가 극대형주의 흐름은 안정화돼 있구나, 그잖아요. 안정화돼 있잖아요. 지금 뭐 포스코나 이런 쪽의 기준처럼의 흔들림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유지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벤트는 정 의원님들도 마감이 됩니다. 네.